제사상 앞에서 저는 멈칫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띵동하고 울렸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제사 시간에 와? 남편이 문을 열더니 그대로 굳었어요. 현관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와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제 오빠와 제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우 오빠입니다. 오빠의 인사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친정 식구들,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가족 문제로 고생하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서지우, 38입니다. 10년 전 28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대리였고 저는 작은 회사 사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대신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서지우예요. 남편은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저희 집은 평범해요.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 솔직함이 참 좋았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 대부분 제 재산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이번엔 사랑만 보자.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 하시다가 이제는 쉬세요. 형제는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 일해요. 전부 다 거짓이었죠. 아버지는 그룹 회장, 어머니는 자선재단 이사장, 오빠는 회사 부회장이었습니다. 6개월 뒤 남편이 프러포즈했어요.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말했죠. 난 집안이 평범해. 집 장만도 못해. 괜찮아. 난 내가 좋아.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2015년 가을,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작은 사업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형제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해외에 있어요. 그래.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작게 속삭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 집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애만 괜찮으면 됐지 뭐.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어쩔 수 없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우야,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니. 우리 집은 예식장은 작은 데로 하고 하객도 한 100명 정도만 부를게. 신혼집은 전세로 하자. 보증금은 우리가 2천만 원 보탤게. 사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강남 아파트도 현금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자. 이번엔 진짜로. 결혼식 일주일 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결혼식 때 오지 마. 진심이야? 응.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지우야,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오빠가 바로 데리러 갈게. 응, 고마워, 오빠. 2016년 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0명. 친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오셨어요. 신혼집은 전세 3천만 원짜리 2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날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사는 거 좀 봐야지. 집안을 훑어보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살림이 좀 부실하네. 친정에서 혼수 별로 안 해줬나 봐. 앞으로 잘해야 해. 우리 민석이는 좋은 집안 아들이잖아. 그날을 시작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지우야, 저는 15가지 부쳐. 네, 어머니. 저는 새벽 6시부터 부엌에 섰어요. 신우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쉬어. 피곤하잖아. 지우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그래도. 괜찮아. 지우 혼자도 충분해. 신우이는 말없이 거실로 나가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와, 음식 진짜 많네. 친척 아줌마가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많이 도와줬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우리 딸이. 아침부터 지우 도와줬어요. 저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신우이는 TV만 봤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에 우리 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왔죠. 아기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딸이네.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말은 그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은 깊게 베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은 돈 아까워 내가 집에 와서 봐줄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2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새벽마다 아기가 울었어요. 그때마다 방문을 쾅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애 좀 조용히 시켜. 내가 잠을 못 자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몸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나한테도 용돈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준다더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한숨을 쉬었어요. 친정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결국 저는 몰래 모아둔 비상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그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2018년 가을,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 있었어. 요즘 매일 회식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말은 그랬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어요. 여보, 이 향수 뭐야? 아, 회사에서 누가 뿌렸나 봐. 회사에서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려? 여자 직원들 많잖아. 말은 맞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꼭꼭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읽자마자 바로 지웠습니다. 여보, 누구야? 회사 후배. 근데 왜 지워? 별거 아니야. 그럼 보여줘. 지우야,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해 봄,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우 고객님, 대출 연체 안내입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작년 8월에 받으신 3천만 원 신용대출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제 도장, 제 서명.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명예 도용이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알아?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뭐라고?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내 도장은 어떻게 구했는데? 집에 있던 거 내 동의도 없이? 엄마가 곧 갚으신데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 아세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툭 올리며 말했어요. 알아, 그게 어쨌다고? 네, 갚으면 되지 왜 난리야? 어머니,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 신용 좋잖아. 내 이름으론 안 나오더라고.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범죄? 너 이 집에서 5년 동안 뭐 먹고 산 줄 아냐? 어머니,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가 먹고 살았잖아. 이 정도도 못해줘?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곧 갚으신데 좀 참아줘.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 독촉 전화가 계속 왔어요. 어머니, 이자라도 내셔야죠. 돈 없어. 나중에 연체되면 제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내. 내 명의잖아. 결국 저는 제 월급에서 이자를 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그때부터 제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1년 여름, 친정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심장이 안 좋으시대.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가방을 들고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어디가?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답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안 돼. 네. 내일 친척 모임 있어. 음식 준비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수술하신다니까요. 병원은 내 식구들 있잖아. 친척들한테 내가 뭐라고 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도 되지?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지우야, 미안한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민석 씨, 내 아버지가 수술을 한다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친척 모임이 더 중요하잖아. 뭐라고? 지우야,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믿고 살던 세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지우야.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친척 모임 때문에. 친척 모임? 지우야, 너 괜찮은 거 맞니? 네, 아빠.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앞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정말 못 오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지우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편의 귀가는 더 늦어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며 아침부터 집을 나갔어요.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우야, 나 회사 가야 해. 오늘도 토요일인데? 긴급 회의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 불안은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석 대리님 좀 부탁드려요. 강 대리님요?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은 또 회사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앞집에 맡겨두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아닌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20대 후반 예쁘고 세련된 옷차림,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반짝이는 명품 시계. 누가 봐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여자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그대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힘이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10시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회의 힘들었어.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 좋았어요. 다음 주 또 봐요. 그랜드 하얏트 스위트룸 예약했어요. 저장된 이름은 회사 후배 수진.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당신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아내분은 아줌마잖아요. 전 젊은 아가씨고 오빠한테 제가 더 어울리죠? 또 올렸습니다. 오빠, 어머님도 저 좋아하신대요. 수진이는 강남 부잣집 딸이라 좋다고 빨리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샤워를 마친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응? 오늘 회의 어땠어요? 힘들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오늘 당신 추적했어요. 강남 그랜드 하얏트, 그리고 휴대폰 문자 다 봤어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이요. 근데 문자 보니까 오래됐던데. 얼마나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3년? 왜? 어쩌다가? 왜 그랬어요? 남편이 매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말해보세요.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 근데 수진이는 달라. 대기업 과장이야. 대화가 통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아버지가 강남에서 큰 병원 운영하시고 수진이는 명문대 나왔고 그래서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미안해.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남편은 도망치듯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수진이 좋아하셔.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데리러 앞집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었어. 거짓말. 눈 빨개. 엄마, 아빠가 나쁜 거 맞지? 저는 서연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서연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음 해 봄, 또다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우 고객님, 대출 연체입니다. 또요? 2022년 12월에 받으신 4천만 원 대출입니다. 이번엔 4천만 원. 기존 3천만 원을 포함하면 7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또 제 명의로 대출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받았어. 그게 어쨌다고? 뭐라고요? 갚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어머니, 총 7천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하면 9천만 원 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갚아. 내 명의잖아.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어머니, 5년 동안 이자도 단 한 번도 안 내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꾸짖듯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뭐라고요? 우리 아들 월급으로 내가 먹여 살았잖아. 전세금도 우리가 보탰고. 그래서 제 명의로 7천만 원을 빼가도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도와주지도 않잖아. 가난한 집 애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 물었습니다. 민석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어머니는 제 명의로 7천만 원을 빼갔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 좀 낮춰. 10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남긴 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해 여름, 저는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응, 지우야. 오랜만이다. 오빠 나 이제 못하겠어. 무슨 말이야? 1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 그날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일을 한꺼번에 털어놨습니다. 명의 도용 7천만 원, 남편의 3년간 불륜, 시어머니의 묵인, 쓰러진 아버지에게 병문안도 못 갔던 일. 오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하자. 오빠가 데리러 갈게. 응. 증거 다 모아. 변호사는 내가 선임할게. 고마워, 오빠.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남편과 수진의 메시지 50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영수증 12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 도용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지우야, 추석 준비 잘해야 해. 올해는 친척이 40명 온다. 네, 어머니. 그리고 나한테 용돈 좀 줘야지. 이번 달에 돈 쓸 데가 많아.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그 말을 또 했습니다. 에휴, 가난한 집 애라서 그래. 친정에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조금만 참자. 정말 조금만. 10월 시할아버지 제사날. 지우야, 올해도 잘 부탁해. 친척들 30명 온다. 네, 어머니. 전날 오후 3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당일 오전 6시에 일어나 나물을 무쳤어요. 전 15가지, 나물 10가지, 탕 3가지, 적 5가지. 오후 4시 겨우 준비가 끝났어요.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고생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후 6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음식 진짜 많다. 역시 강씨집 제사는 최고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 내가 잘 가르쳤지. 친척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어디예요? 그냥 평범한 집이야. 가진 것도 별로 없지 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제사 시작 30분 전.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와?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현관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제 오빠와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우 오빠입니다. 오빠가 들어왔고 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셨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 오빠? 어머니까지? 오랜만이네. 시어머니가 저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빠가 해외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오빠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제사인데 갑자기 오시면. 어머니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구경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평범하거든요. 오빠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처음 봐요.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친정은 어디세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에라 혼수도 별로 못 해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오빠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우야.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우는 착해요. 시집살이 잘하거든요. 명절마다 혼자 다 준비하고. 친척 아줌마가 또 물었어요. 친정에서는 도와주지 않아요? 에이, 가난한 집에서 뭘 도와줘요. 전세금도 우리가 다 댔어요. 그 순간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친척들의 시선이 오빠에게 모였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하셨죠? 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대신그룹 부회장 서민준입니다. 뭐?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그룹? 재벌 그 대신그룹? 어머니도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대신자선재단 이사장입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저게 무슨. 오빠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동생이 너무 힘들게 지냈더군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재벌 딸이면 진작 말했어야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잖아. 오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라서요? 그럼 알았으면 잘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친척들 사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명예 도용 대출 7천만 원.
뭐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동생 명의로 무단 대출 7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명예도용 7천만 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갚으려고 했어. 5년 동안 이자도 한 푼 안 내셨죠?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오빠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남편분의 3년간 불륜. 남편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사 후배 이수진 씨, 강남 부잣집 딸이죠? 친척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3년이나 불륜을? 셋째, 오빠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습니다. 수진이는 강남 부잣집 딸이라 좋다고 하셨죠? 친척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그것도 좋아했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어머니, 재벌이면 뭐 어때? 너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전세금도 우리가 댔고, 그리고 명예 도용한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돈이지. 내가 뭔데 따져. 오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빠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성 씨.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1995년 대신그룹 경리부에서 근무하셨죠? 횡령 3천만 원. 친척들이 일제히 웅성였습니다. 형님이 횡령을? 저희 아버지께서 조용히 넘어가 주셨습니다. 고소도 안 하고 퇴사 처리만 했습니다. 증거 모두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 2년 남았고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집안에서 우리 딸을 10년 동안 이렇게 대하셨군요. 오빠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때 친척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정말입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은혜를 입은 집안 딸한테 이렇게 했으면서 다른 친척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재벌집 딸한테 저렇게 했으니 벌 받는 거지. 앞으로 어디 가서 뭐라고 다니려고 그래. 소문 금방 날 텐데.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 옳게 명의로 대출받고 오빠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가자. 저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외할머니 댁 가자. 응,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뭐, 알고도 무시하셨잖아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가난한 집애라고 하셨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잘 지내자고요? 지우야. 어머니,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으면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대하셨겠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함께 산 게 아니죠.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민석 씨, 나 진짜 잘못했어. 수진이랑은 끝냈어. 다시는 안 그럴게. 3년이에요.
3년 동안을 속였잖아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우야, 친정 아버지 수술하실 때도 어머니 편 들었죠? 그건 명예 도용당했을 때도 어머니 편 들었죠?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싫어. 엄마 맨날 우는 거 봤어. 서연아, 할머니도 싫고 아빠도 싫어. 나 외할머니 댁 갈래. 친척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우 씨, 잘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 떠나는 게 맞아요. 다른 친척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형님네가 복을 걷어찼네. 재벌 며느리를 저렇게 부리다니. 앞으로 집안 망신이지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신우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옳게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요. 올케가 이렇게 고생한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도와줬을 텐데. 아가씨 탓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가자. 이제 그만 고생해.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자, 지우야. 우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니까 떠나지. 형님네 끝났네. 재벌 사돈감을 발로 차버렸어. 이제 동네 소문 다 나겠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우야, 고생 많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12월, 이혼 조정법원. 조정위원이 담담히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명예 도용 7천만 원, 남편의 3년간 불륜, 그리고 10년간의 정신적 학대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행 기록, 문자 50건, 호텔 영수증 12건, 목격 진술서까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예 도용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작게 떨리며 말했습니다.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다행이시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질문이 향했습니다. 불륜 사실입니까?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까? 네. 조정위원이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더 가관인 건 원고가 대신그룹 회장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집 딸이라며 무시하고 명예 도용하고 불륜까지 저질렀군요. 시아버지는 1995년 대신그룹에서 횡령으로 퇴사하셨고요. 은혜를 입은 집안 아닌가요? 친척석에서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송지우 씨,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하십시오. 네. 불륜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2억 원. 명예 도용 손해배상 1억 원. 서연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판결하겠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재산 분할은요? 피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뒤 대신그룹 홍보팀 이사로 출근했고 서연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학생회장 해볼래.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가 용기 낸 거 보고 나도 용기 생겼어. 어느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아니, 언니. 고모, 무슨 일이에요? 오빠 파산했어. 뭐라고?
위자료 3억, 손해배상 1억. 총 4억을 못 갚았어. 회사도 잘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했대. 이렇게 가난한 남자 못 산다고. 그래요. 오빠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 편의점 알바한대. 알겠어요. 언니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새언니 잘못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이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요양원 들어갔어. 치매 초기래. 그러세요. 근데 엄마가 매일 언니 찾아. 지우야, 미안하다고 울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모. 응?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신 적 있었나요? 그건 제가 재벌 딸 아니었으면 후회라도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 무시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 사돈을 잃은 걸 후회하는 거죠. 언니, 미안하지만 전 안 갈게요. 저는 전화를 천천히 끊었습니다. 주말 아침 오빠가 신문을 내밀었어요. 지우야, 이거 봐. 조그만 사회면 기사였습니다. 요즘 고령자 외로운 죽음, 요양원에서 쓸쓸히 별세. 시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 갈 거야? 아니요. 오빠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0대 남성, 위자료 미납으로 법정 구속. 전 남편이었습니다. 4억 원 미납, 3년째 불이행 법원 구속. 저는 조용히 신문을 덮었습니다. 오빠, 그만 봐요. 그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시어머니한테 또 문자 왔어. 뭐래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감옥 가고 나 혼자 너무 외롭다. 지우야, 한 번만 와줘. 이런 내용이야. 저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우야, 잘못했다. 가난해도 잘해줬어야 했는데 한 번만 와줘.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엄마, 번호 차단해주세요. 그래.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전무로 승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나 학생회장 됐어. 정말? 우리 딸 너무 대단하다. 친구들한테 말했어. 우리 엄마는 용기의 상징이라고.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우야, 10년 고생했지만 정말 잘 버텼다.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창밖엔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6개월 후 또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언니 이름 부르며 울었어. 장례식 올 거지?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에 표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전송.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셨어? 응. 엄마 슬퍼? 아니. 아무 느낌도 없어. 나도. 그 할머니 기억 잘 안 나.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봄날 회사 옥상.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후배가 물었어요. 전무님, 재혼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전무님 같은 분이 왜 혼자 사세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딸 있고 가족 있고. 그래도요. 그리고 말인데. 네. 완벽한 며느리는 없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만 있을 뿐이야. 후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맑게 트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은 길었지만 이제는 자유였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까지 인생극장입니다.